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 오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 블루서프라는 기능입니다. 블루서프라는 기능은 지금 보시는 곡면 그룹 안에 블루서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블루서프라는 명령은요, 단면과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제 1번을 열어서 같이 블루서프라는 명령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서프라는 명령을 클릭하면요, 커맨드 바가 뜹니다. 블루서프의 첫 번째 단계는 단면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래쪽에 오른쪽 끝으로 가까이 가서 보시면요. 이쪽 부분에 구슬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활성화되었을 때 클릭해 주시고 위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셔서 체크 표시해 주시고 위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또다시 구슬이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곡면은 블루서프의 자연이라는 옵션으로 선택된 곡면들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면의 최단 거리를 연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면의 수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단면의 수직이라는 명령을 선택하면 지금 이렇게 빨강색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구슬 끝 부분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수직인 부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도 한번 다른 걸로 볼까요? 단면의 평행이라는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요. 단면에 평행하도록 이 빨간 구슬이 생기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밀었다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각화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곡면 시각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옵션을 키셔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곡면을 시각화하여 볼 수 있는 기능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서프에는 좀 다른 옵션들이 더 있는데요. 다른 단계들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제 2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예제 2번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스케치 2개인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치, 앞쪽 스케치는 모서리가 하나고 뒤쪽 스케치는 모서리가 2개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블루서프를 사용해서 선택하고 체크 표시, 선택하고 체크 표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블루서프 형상이 생성될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이쪽 모서리를 이쪽 모서리에 여기를 여기 모서리에 연결되도록 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블루서프에 시각화 옵션을 좀 끌게요. 두 번째 옵션의 안내곡선 단계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안내곡선 단계에는 한 가지씩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하셔서 고급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 부분에 추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라는 명령을 클릭해서 이쪽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에 매핑되도록 그리고 또다시 추가라는 명령 눌러서
이쪽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에 매핑되도록 적용 눌러보고, 아, 이렇게 블루서프가 될 거구나. 미리 보기 한번 보신 다음에 맞으시면 확인 버튼 누르셔서 블루서프로 만든 곡면 형상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루서프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바운딩이라는 명령을 배워보기 위해서 예제 3번 바운딩이라는 파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운딩이라는 명령은요, 경계 요소를 사용해서 곡면을 생성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지금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위쪽이 뚫린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이 위가 뚫린 형상 부분을 바운딩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서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콤보 박스를 단일로 변경하고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여 볼 건데요.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지금 이쪽에 바운딩 경계 닫기라는 옵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닫혀진 서페이스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꺼져 있다라고 하면요, 생성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꺼져 있을 경우에는 모두 다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꺼져 있을 경우에는 모두 다 닫힌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 표시하시고 마침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바운딩으로 된 형상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조금 더 볼록하게 생긴 거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그 원하는 스케치를 먼저 한번 그려주신 다음에요. 바운딩 명령을 하실 때 이쪽에 보시면 안내 곡선 단계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선택해 주시고 안내 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안내 곡선대로 바운딩 명령이 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같이 해볼 명령은 다시정이라는 명령인데요. 4번 예제 다시정이라는 예제 파일을 오픈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보시는 형상은 옛날에 CD 플레이어의 윗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는 이 5개의 곡면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곡면들을 저희가 다시 정의를 통해서 새 곡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시 정의라는 명령은요, 기존 모델의 면을 바운딩된 곡면으로 교체해서 새 곡면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시 정의라는 명령 클릭해 주시고 5개의 면들 선택해 주시면은 다시 정의된 새 곡면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배워볼 명령은 스위핑이라는 명령입니다. 5번에 스위핑이라는 명령을 보시게 되면요, 솔리드 그룹 안에 있는 스위핑이라는 명령이랑 유사하지만요, 곡면을 생성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스위핑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스위핑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들은 솔리드 안에 있는 명령과 동일하므로 솔리드 쪽에 있는 스위핑 명령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택할 옵션은요, 다중 경로 및 단면이라는 옵션으로 선택해 볼 거고요.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스위핑 명령과 동일하게 경로 먼저 선택해 주시고 체크 표시 해주신 다음에 경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음이라는 명령 선택해 주시고
단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선택하시고 체크 표시, 아래쪽 단면 선택해 주시고 체크 표시 누르시면 미리 보기 부분이 활성화되고요. 미리 보기 누르시면 미리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셨으면 마침이라는 명령 통해서 스위핑으로 만든 공면 생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돌출 명령을 한번 해볼 건데요. 돌출 명령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리드에 있는 돌출 명령이랑 유사하지만요. 지금 공면에서 사용하는 돌출 명령은 공면으로 돌출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출이라는 명령 선택해 주시고요. 평면을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원으로 스케치 그려볼게요. 스케치 그려주시고 스케치 닫기 눌러주신 다음에 돌출 범위 정해주시고요. 저는 한쪽 돌출만 하겠습니다. 돌출하게 되면은 지금 위와 아래가 막혀있는 돌출면이 생성이 될 텐데요. 만약에 위하고 아랫면을 뚫리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끝 열기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뚫린 원기둥 생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되셨으면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배울 명령은 회전이라는 명령입니다. 회전이라는 명령도 앞에 있는 솔리드 명령과 동일하지만 똑같이 공면으로 생성된다는 점 알고 있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스케치를 먼저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회전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스케치 닫기 누르셔서 이렇게 생긴 회전 영상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옵셋이라는 명령입니다. 옵셋이라는 명령 파트 6번 옵셋 파트 열어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생긴 안에 구멍이 있는 공면 보이실 겁니다. 이 공면을 옵셋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옵셋이라는 명령은 지정한 방향으로 옵셋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생성된 공면 자체가 원본 공면과 연관성이 생긴다는 점, 그래서 원본을 지우면은 옵셋된 공면도 지워진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셋 명령을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체크 표시를 누릅니다. 다음 단계는 경계를 제거할 것인지 경계를 표시할 건지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먼저 경계 제거 옵션으로 해보겠습니다. 경계를 제거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구멍 형상들이 옵셋된 면에는 표시되지 않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경계 표시라는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구멍 모두 옵셋돼서 나타난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볼 명령은 복사라는 명령입니다. 이 복사라는 명령은요. 선택한 면의 내부 및 외부를 공면으로 복사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7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윗면에 구멍이 많은 형상들이 보이실 겁니다. 복사 명령을 선택해서 면을 선택하고 체크 표시 누르신 다음에 설계 바디 잠깐 숨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윗면에 그대로 붙은 복사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복사라는 명령 다른 옵션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면을 선택해 주시고 이쪽에 보시는 내부 경계 제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옵셋 명령과 동일하게 아래쪽에 안쪽에 있는 내부의 구멍 형상들을 제외한 외부는 그대로 이어지는 형상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복사라는 명령 클릭해서 윗면을 선택하고 두 개 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표시하시면은 복사한 면이 곡률만 있는 면으로 생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볼 명령은 룰드라는 명령입니다. 예제 8번 룰드 파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룰드라는 명령이 있고요. 룰드라는 명령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은 모서리의 외곽으로 면을 연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거리값을 지정해 주고 체크 표시하시게 되면은 룰드 형상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이 연장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원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보면은 이쪽 부분에 룰드 옵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속 접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속으로 접선된 부분에 곡면이 생긴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면의 법선이라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면 부분의 법선이도록 그리고 방향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평면의 테이퍼링이라는 명령을 선택하시면 평면만 선택해 주시면 평면에 테이퍼링 된 곡면 생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제일 첫 번째 배웠었던 자연이라는 거와 그리고 축을 따라 라고 해서 축만 선택해 주시면 그 축을 따라서 생성되는 연장된 곡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인 빈곡면 명령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판금인 형상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판금으로 만든 형상이고요. 이럴 경우에 전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전개를 대략적으로 크기하고 모양을 볼 수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은 빈곡면이라는 명령이 있을 거고요. 이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핸들이 뜨면서 어디 방향으로 전개할 건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은 구슬을 선택해서 한 모서리 정도로 가볼까요? 이렇게 아무 쪽에 선택을 했는데 제가 위쪽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선택하시면은 방향을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미리 보기를 누르셔서 미리 보기를 진행합니다. 경고음이 뜨면서 선택한 면의 표면적과 공백의 표면적 이런 부분들이 같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대략적인 전개되어 있는 모양들이 어떤 모양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곡면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곡면을 수정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